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증거인멸 범인 도피는 사법방해 행위다. 지금 이 사안을 검찰이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여기 보면 뭔가 엄벌하겠다는 약간 의지가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오늘 영장심사에 보통 수사한 경찰이 참석을 한다 그래요. 근데 오늘은 담당한 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좀 볼까요? 오늘 영장심사를 받는데 이 담당 판사가 이런 얘기를 김호중 씨한테 했답니다.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 꾸중을 했군요. 질책과 꾸중을 한 겁니다. 이것은 법관의 심증 계시로서의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심증... 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심증 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변호사로서 보기에는 저 부분은 굉장히 함의가 있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김호중 씨와 김호중 씨 변호인은 저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긴장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 말의 함의는 그러면은 피의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어떤 증거인멸의 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보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함의가 있는 질문으로 변호사로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호중 씨나 김호중 씨 변호인으로서는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 있는데 거짓말하신 건가요? 저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건가요? 하고 사고 현장 직후에 떠나신 이유 뭔가요? 공연 강행은 왜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공연 강행 위해서 구속심사 연기 신청한 거 맞나요? 죄송합니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막내 직원에게 은폐시킨 거 맞나요? 자,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한 6번인가 7번인가 죄송하다는 말을 했는데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모습입니다. 저 시간이 오늘 오전 11시였고요. 영장 심사는 12시 30분 정도부터 시작이 돼서 5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끝난 거는 오후 1시 20여 분쯤 끝나서 퇴장을 했죠. 자, 그럼 김호중 씨 퇴장할 때 모습도 확인해 보죠.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억울한 점이 있습니까?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거 맞으실까요? 자, 오늘 이 사안 좀 얘기하기 위해 이경민 변호사 그리고 송영길 변호사 두 분 모셨거든요. 우선 이경민 변호사. 네. 구속영장 심사 마치고 나오면 대기하잖아요. 오늘 김호중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상태인데 결정 나올 때까지. 심사 끝나면 수갑을 지금 보면은 손에 뭔가를 이렇게 옷으로 감쌌는데 이렇게 수갑을 찼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영장 심사 이렇게 끝나고 대기할 때는 수갑을 차고 원래 이동을 하는 겁니까? 이동 중간에는 또 이제 도주를 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신 이제 수갑을 찬 상태에서 이제 그 수갑은 가려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약간 옷까지 비슷하게 이렇게 좀 가리고 뭔가 있고요. 옷인지 천인지 이렇게 둘렀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속영장 발부가 될지 여부는 이제 보통 이제 저녁에 나오는데 어쨌든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 유치 상황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풀어줍니다. 그 안에서는 풀지만 이동할 때는 혹시라도. 맞습니다. 예. 아,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원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유치장. 근데 지금 유치장이라 그러는데요. 통상 어떨 때는 뭐 구치소에 간다는 얘기인데 유치장과 구치소에 가는 거는 뭐 구별이 되는 겁니까?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일단은 뭐 사실 대기하는 공간의 차이이긴 한데 보통은 이제 경찰서에서 영장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 유치장에서 이제 편의상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약에 이제 발부가 됐다라고 하면은 구치소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날 가지는 않고 보통 한 2일에서 3일 정도 머무르다가 이제 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서 보통 이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계속 있고요. 그리고 항소를 하게 되면 또 뭐 다른 구치소로 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늘 영장 심사를 받았을 때 경찰이 신청을 하고 검찰이 청구를 했잖아요. 혐의가 4가지가 있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위험 운전 치상 혐의가 있고요. 도주 치상 혐의. 그리고 사고 미조치. 이거는 쉽게 알겠네요. 이게 뺑소니니까 사고 미조치. 그리고 범인 도피 방조. 이거는 아무래도 메모리 카드 뭐 이거 관련된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용희 변호사. 지금 4가지 혐의 중에 사실 이 사안의 시작점은 음주 뺑소니 혐의 아닙니까? 근데 음주운전은 없네요, 혐의에. 그렇습니다. 이제 음주는 도로교통법이라고 따로 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이제 김호중 씨가 이렇게 이제 행동을 벌였던 건 아마 음주 자체를 빼려고 아주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소속사 대표도 그렇고 이제 매니저도 허위 자수를 하고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그게 지금 눈덩이처럼 사건이 커진 거고 그러면서 음주는 빠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이 돼야 되는데 그 수치 자체를 이제 측정을 못하게끔 바로 도주도 해버렸고 그래서 몸에서 체내에 있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다 이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없어서 도로교통법은 적용을 못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은 이번에 혐의에 적용이 안 된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적용을 못하게 된 거고 근데 대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는 그런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됐을 때는 오히려 더 중한 죄명, 특가법의 위험운전치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혐의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제일 위에 있습니다. 사실 그게 지금 4가지 혐의인데요. 다시 한번 불러오면은 그 혐의 중에 위험운전치상이 있고 그다음에 특가법의 도주치상이 있고 위험운전치상이 맨 위에 여기가 음주를 한 상황에 대한 반영입니까 이게? 맞습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이제 사람을 상해까지 이제 이르게 했기 때문에 이제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제명이 적용되는데 사실 근데 저 제명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술을 좀 일반적으로 뭐 몇 잔만 마셔서는 안 되고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셔서 만취 상태가 이를 정도가 됐을 때에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상해를 일으키게 되면은 이제 위험운전치상이라고 해서 이제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그 제명이 적용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잠깐 혼란스러운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음주운전을 어떤 사람이 했는데 적발이 됐습니다. 측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운전을 한 자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혐의와 위험운전치상 둘 다 적용되는 겁니까?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상해까지 이르렀는데 근데 그게 음주를 측정했을 때 보통 면허 취소 정도의 수치가 돼야 됩니다. 나오면. 그 정도 수치가 되면 지금 위험운전치상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함께 위험운전치상 같이 적용.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지금 때문에 숫자가 없어요. 그 숫자가. 그래서 이제 뭐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해서 이제 역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술을 몇 잔 마셨는지 여부가 지금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가지고 참고인들하고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적용을 일단은 뺐고요. 그래서 위험운전치상과 그다음에 도주치상. 도주치상이 사실은 진짜 뺑소니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을 이제 쳐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렇죠. 그 상대 차량에 사람이 있었고 그걸 치고 그냥 간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려서 사과를 드리고 명함을 건네드리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인적사항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데 그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도주치상이라는 제명이 또 적용이 되고요. 거기다가 뭐 사고 미조시 그거는 이제 재물을 손괴 일으켰을 때 그러니까 차끼리 부딪혀서 차량이 파손이 됐는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어쨌든 뺑소니 하나에 들어가고요. 범인 도피 방조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소속사 대표 입장에서는 이 김호중 씨가 운전을 했는지 여부를 지금 어쨌든 안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매지를 시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 김호중 씨도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걸 의심하면서 적용한 맞습니다. 거군요. 어쨌든 뭐 블랙박스 메모리가 됐든 뭔가 이제 이런 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방임을 했던 그런 태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범인 도피 방조라는 제명까지 이제 적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왜 빠졌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어제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 검찰 출입 기자들한테 김호중 씨 관련 공지문을 문자로 좀 보냅니다. 그 내용 좀 확인해 볼까요? 이겁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증거 인멸 범인 도피는 사법방해 행위다. 지금 이 사안을 검찰이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여기 보면 뭔가 엄벌하겠다는 약간 의지가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오늘 영장심사에 보통 수사한 경찰이 참석을 한다 그래요. 근데 오늘은 담당한 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검찰도 이걸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다음 좀 볼까요? 오늘 영장심사를 받는데 이 담당 판사가 이런 얘기를 김호중 씨한테 했답니다.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 꾸중을 했군요. 질책과 꾸중을 한 겁니다. 송영훈 변호사. 이거는 사고 직후에 김호중 씨가 지금 알려지기로는 막내 매니저한테 전화를 여러 차례 걸어서 당신이 대신 경찰서 좀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얘기를 오늘 질책을 한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제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예.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되는 것이냐,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 아니냐, 이제 그런 그 지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지금 피의자인 김호중 씨에 대한 어떤 훈계 내지는 질책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이것은 법관의 심증 개시로서의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심증... 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심증 개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변호사로서 보기에는 저 부분은 굉장히 함의가 있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김호중 씨와 김호중 씨 변호인은 저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긴장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 말의 함의는 그러면은 피의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어떤 증거인멸의 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보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함의가 있는 질문으로 변호사로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호중 씨나 김호중 씨 변호인으로서는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지금 저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50분 동안 진행을 했다는 50분 거 아닙니까? 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도주치상 사안에서 예. 영장실질 심사를 50분씩이나 하진 않습니다. 잘. 오늘은 좀 길게 오늘 한 좀 겁니까? 길게 한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건에 지금 검사가 출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하고 검사가 그것에 따라서 청구해주는 사건에서는 검사가 직접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는 예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월요일이죠. 20일에 이런 사법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전국의 검찰청에서 좀 엄단을 해라. 예. 이런 지시를 했었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어제 그래서 중앙지검에서도 그 출입기자단에 문자도 예. 보내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엄벌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래서 검사가 직접 출석해서 뭐 의견서도 제출하고 그 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어떠어떠한 것인지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어제 검찰이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봤던 오늘 재판부, 그러니까 판사가 한 질책 내용 좀 다시 한번 불러오죠.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거?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그럼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되물었군요, 지금. 이경민 변호사. 일단 오늘 검찰의 어제 공지문, 오늘 판사의 저런 이걸 아까 뭐라고 표현하시면 심증 개시의 일종이라고 심증 제시를 한 거다. 심증 개시. 네. 심증 개시. 네. 일단 오늘 50분 심사를 했거든요. 일단 그러면은 결과는 언제쯤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사실 뭐 진짜 빠르면 오후 뭐 6시 되기 전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빠르면은 지금 뉴스와이드 방송 중에도 나올 수 있다 네, 이겁니까? 충분히 뭐 지금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어쨌든 뭐 좀 관련자가 또 2명 더 있고 하니까 예. 뭐 조금 더 살펴볼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 음주 사건 자체는 기록 자체도 두껍지도 않습니다. 네, 그냥 뭐 진짜 이 손으로 잡으면 이렇게 잡힐 정도로 너무나 적은 양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김호중 씨 입장도 들어봤고 뭐 관련자들 이야기도 다 들어봤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막 우리가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뭐 다른 사건에 대해서 복잡하면 모르겠지만 사안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아서 다른 뭐 정치인들 사건 같은 거는 날을 넘겨서 새벽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은 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아까 소영훈 변호사께서는 약간 이 판사의 어떤 이 속에 있는 생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 말씀하셨는데 오늘 구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발부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건 자체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본인의 이 잘못을 좀 숨기고 은폐하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런 이제 문제를 지금 덮으려고 했었는데 예. 그렇게 했을 때에 얼마나 큰 벌을 받게 되는지 사회에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이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사건이 구속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건도 물론 중하고 이제 잘못된 행동이지만 뒤에 예. 대처가 너무나도 잘못됐기 때문에 예. 반드시 구속을 통해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요, 김호중 씨가 오후 12시에 심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앞서서 오전 11시 30분, 그리고 조금 더 그 시간 뒤에는 소속사 대표, 뭐 혈족으로 알려진 분이죠, 김호중 씨. 그리고 본부장이라는 인물도 심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출석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출석해서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받고 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 매니저한테 허위 자백 왜 지시하신 건가요? 처음에 음주운전 부인하신 이유가 뭔가요? 조직적으로 범행 은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런 말씀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김호중 씨도 조직 증거인멸에 받아마신 게 맞나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삼긴 거 본인 판단이셨나요? 엑스레이 등 검진 받으셨나요? 다른 차량들의 블랙박스 없었던 거 확실한가요? 혹시 김호중 씨가 부탁하진 않았나요? 증거인멸해달라고? 이거 송영우 변호사? 사실 이 두 인물은 김호중 씨를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한 거잖아요, 지금요. 이걸 일이라고 표현한 게 맞는지 모르지만 뭔가를 행위를 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구속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속 가능성이 역시나 적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양형 기준에서도요. 예.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와 같은 범죄에서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그것을 가중사유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 대표 그리고 소속사 본부장이라고 하는 그 매니저가 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들은 이제 지위 관계에 있죠. 같은 회사 안에서. 그리고 이것이 상당한 어떤 경제적 이익 또는 경제적 손실의 회피를 의도하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벌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범죄 행위가 이제 사실로 판명이 되고 혐의가 입증이 될 때는 예. 재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이미 어떤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 행위를 상호 공모 또는 지시하에서 했을 때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계속 어떤 말맞추기를 한다든가 또는 어떤 이 사건의 참고인들을 연락해서 회유하거나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거나 이렇게 해서 넓은 의미의 증거인멸을 할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행동, 행위를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원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고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현재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지금 죄명에서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이 앞으로 보완 수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적용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려면은 김호중 씨가 마신 술의 양, 뭐 술의 종류, 양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고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까지 이렇게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입증하려면 관련자들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속사 대표나 뭐 본부장이나 이런 예. 사람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오늘 영장 심사를 받은 김호중 씨 그리고 소속사 대표 그리고 본부장 모두 구속될 가능성이 꽤 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네요, 지금요.